포인트 명리 여러분, 일반 사주 명리 여러분, 오늘은 졸부의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 갑자기 졸자, 부유할 부자,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 그러나 평생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가난한 사주로 살다가 또 어느 날 늙음하게 갑자기 진짜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졸부의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은 잘 살펴보시고 제가 설명을 다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단 사주의 원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한번 보셨죠? 사주는 한참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또는 내가 어딘가의 사주를 감정해 주는데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뢰성이 떨어지죠. 저 녀석이 저것도 혹시 돌팔이 아니야?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첫 마디가 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사주에 한번 훑어보고 이 사주를 훑어보고 한마디에 먼저 탁 던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훑어보고 한번 한마디를 먼저 포인트를 한번 찍어내 보세요. 자, 이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경금일주지요. 자, 여기에서 오행의 편중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화가 있죠.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이 없죠. 목이 없습니다. 경금에게는 목이 제이죠. 그런데 지장간을 보세요. 가불이 없죠. 지장간에서조차 목이 없습니다. 즉 이 사주는 천지, 땅속에도 없죠. 천지 무제사주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나 땅속까지 돈이 한 푼도 없는 사주. 거지 중에 상거지 팔자인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졸부가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부친이 자기가 부자가 아니고 부친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넓은 땅을 소유했겠죠. 우리 포도 농원이라든지 또 무슨 어떤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넓은 땅을 갖고 있죠. 만평이 만평. 자, 만평만 갖고 있어도 재개발이 되면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부친이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재개발이 되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즉 졸부가 됐다는 얘기죠. 자, 부친이 졸부가 되었는데 그러면 아들인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생 부친이 부자지 아들은 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친이 자식에게 돈을 어느 정도 보통 평범한 부모 같으면 어느 정도 물려주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죠. 그러나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친 중에서도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은 물려주겠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 사주의 부친을 이 사람의 대운을 한번 보세요. 돈이 한 푼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운이 쭉 펼쳐져 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언제 목이 나옵니까? 갑자기 목이 느닷없이 나타나죠. 자, 제가 계절을 얻었죠. 제가 계절을 얻었어요.
신강합니까? 신약합니까? 신강하죠. 신강한 사주에 신강, 제가 계절을 얻었으니 신강 제왕하죠. 어느 날 갑자기. 자, 이것은 사주의 어떻게 보면 법칙입니다. 신강 제왕하면 부자다. 그죠? 이것이 통설인데, 신강한데 제왕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졸부가 되겠죠. 환갑때에 다 돼서야 갑자기 졸부가 됩니다. 진짜 부자가 되죠. 부친이 아무래도 사망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 즉 환갑이 다 돼서야 갑자기 졸부가 되어서, 즉 진짜 졸부가 되어서 돈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운을 한번 보세요. 금, 화, 화. 직장 생활이나 직업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평생 재가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평생 엄청 일을 하겠죠. 직업을 가지고 또는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환갑이 다 돼서야 부친이 사망해서 갑자기 졸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 하나를 보세요. 사주 하나만 봐도 펼쳐보면, 대운을 보지 않는다면 세상에 천지무지 사주죠. 평생 거지 중에 상거지 사주인데, 여기에 대운에서도 직장만 나옵니다. 즉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그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다. 즉 먹고 살 정도로 돈이 조금씩 벌렸다. 그래서 간신히 먹고 살았다.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다가 환갑이 거의 다 돼서야 갑자기 졸부가 되어서 진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일찌감치 이 신강제왕이 여기에 20대, 30대, 즉 부친으로부터 일찌감치 돈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경우, 그것이 좋을까? 그러면 뒤에는 전부 절단나겠죠. 처음에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가 대부분이 그 이후에는 전부 차츰차츰 돈을 날려먹고 거의 말년에는 거의 진짜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례. 이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처음에 애를 써서 평생 고생을 하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고생 끝에 나중에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갑자기 진짜 졸부가 되어서 이것을 돈을 쓸 수 있는 경우, 즉 말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진짜 졸부가 되겠죠. 자, 어떤 경우가 여러분에게 좋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말년이 편안한 게 좋은가? 일찌감치부터 부자가 되었다가 말년에 곤고해지는 경우가 좋은가? 자, 어쨌든 이것은 사주 전체에 돈이 한 푼도 없다가, 신년 대운에서도 돈이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졸부가 되는 경우, 즉 이분의 부친 사례와 같겠죠. 이분의 부친도 늘 평생 농사를 짓고 있다가 갑자기 재개발이 되어서 부자가 졸부가 되었는데, 자식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말년에 이르러서야, 환갑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진짜 졸부가 되는 경우, 즉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도 유전이 되지 않았는가. 자, 사주도 유전되지만 부도 유전이 됩니다. 아버지가 말년에 부자가 되었으면 자식도 말년에 부자가 되는 경우, 참 상당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상당한 참조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다음 사례를 또 한번 봅니다. 유사한 사례이지만 조금 또 다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또 봅시다. 여러분, 아까의 경우의 사례, 즉 졸부의 사주, 그러나 평생 돈을 한 푼도 쓰지를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말년에서야, 환갑이 돼서야 졸부가 된 경우, 그때서야 돈을 쓸 수 있는 경우의 사주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평생 스스로 졸부가 되었지만 평생 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고, 아니 쓰지를 못하고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우의 사주를 한번 훑어보세요. 자, 이런 경우 쓱 한번 훑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쓱 한번 훑어보니까, 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장간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주는 내가 병화인데 오화가 쭉 깔렸죠. 즉 어떻게 보면 염상격 사주 비슷한 사주입니다. 준염상격 사주겠지요. 준염상격 사주를 띄었을 때 상당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졸부가 됩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간목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 밑에 오중에는 병기정, 그죠? 이렇게 기토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암합을 하겠죠. 이렇게 갑기합토, 갑기합토, 갑기합토. 자, 갑기합토가 무슨 물상입니까? 부동산 물상이죠. 이분은 결국은 부동산으로 졸부가 된 경우입니다. 어떻게 졸부가 되었냐? 평생 대운을 보세요. 평생 돈이 없습니다. 이 병화의 일간의 돈은 경금과 신금 보세요. 지장간의 병기정, 경금, 신금이 없죠. 여기에도 경금, 신금이 없습니다. 즉 여기에도 쇠가 하나도, 금이 하나도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 사주도 천지 무제 사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지 사주처럼 돈이 거의 사주 원국에는 없다. 무제 사주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분은 평생 보세요. 없죠? 금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죠. 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분은 갑기합토, 부동산 물상을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3개를 합을 했으니 하나 합을 하면 좀, 2개 합을 하면 제법, 3개 합을 하면 억수로 부동산 물상이 억수로 강하게 있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식으로 졸부가 되었냐면 어떤 허름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개발할 때까지 몇 년이든 10년이든 버팁니다. 그래서 또 재개발이 되어서 큰 돈을 벌어서 또 다시 허름한 지역에 들어가서 허름한 집에서 또 거주를 해서 버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세월을 버티려니 평생 가난하게 살았겠죠. 그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은 허름한 집들이 많고 분위기도 허름하죠. 그런 곳에서 애를 써가면서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자로 발돋움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졸부가 되어서 많은 아파트와 땅들을 소유를 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평생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도 기토가 떴죠. 말년에도 또 갑기합 토 제대로 오행이 호응을 해주죠. 그래서 또 부자가 말년까지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푼도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졸부가 되었어요. 스스로 졸부가 되었는데 한 푼도 돈을 쓰지 못한다. 즉 너무 가난한 사주지요. 왜? 내가 졸부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은 다르죠. 쓸 수 있어야 부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자가 아니다. 이분은 평생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사주에서도 돈이 없고 지장간에도 돈 한 푼이 없습니다. 평생 돈을 쓸 수가 없다. 왜 쓸 수가 없을까요? 돈을 아낀다 그러죠. 구두쇠라 그러죠. 평생 돈을 모으는 데 취미를 가진 사람이고 한 푼도 쓰지를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단돈 10,000원 한 장을 쓰지를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 평생 부동산으로 해서 졸부가 되었는데 평생 돈 한 푼을 사용할 수가 없고 사주 원국에도 돈 한 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평생 말년에서야 죽을 때 돼서야 조금씩 들어옵니다만은 쓰나 마나 그죠? 이제 죽을 때가 됐죠. 80, 90에. 그러니 자 가지고 있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분은 스스로 졸부가 되었지만 사주 원국에도 재가 없어서 돈이 없는 사주, 가난한 사주이고 평생 대운에서도 쓸 수 있는 대운이 한 번도 오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많은 세월을 다 보내고 마지막까지도 부동산 부자가 되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주 대단히 대단히 빈곤한 사주지요. 자, 여러분은 졸부가 되었거나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이 돈 한 푼을 쓰지 못하고 아낀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부자의 사주입니다. 이 경우는 졸부가 되었으면서도 스스로 졸부가 되었죠. 그러나 평생 단돈 10,000원 한 푼을 쓸 수 없었던 경우의 사주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 습성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부자라는 데만 만족하는,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만 만족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을 부자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그것이 진짜 사람입니다. 부자이고요. 사람인 자가 5개면 뭡니까? 사람이라고 해줘야 아니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줘야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인 자가 5개가 나왔답니다. 자, 부자도 마찬가지죠. 부자면 다 부자냐? 그죠? 다른 사람이 부자라고 해줘야 진짜 부자지. 자, 여러분이 만일에 부자이시거나 졸부이시면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은 진지하게 인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